규칙에도 나와 있는 실린더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농구의 본질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그냥 개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구의 꿈을 쏜다.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 노가넷입니다. 오늘은 KBL의 하드콜 변화로 갑론을 박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L이 유재학 경기본부장을 취임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FIBA 룰에 맞춰 하드콜로 변화해 나가고 있죠. 이제는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하드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한국 농구는 에이스에게 수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공수겸장이 살아남는 리그가 되었습니다. KBL 1라운드 중반까지 온 현 판정 기준은 과연 어떨까요?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팀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비슷한 기준으로 정말 하드하게 휘슬이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콜이었던 리그가 갑자기 하드콜이 되면서 파울성이 짙은 행위들도 불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선 하드콜이 도입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FIBA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드콜로 불리고 있는데 리그에서 하드콜로 유명한 중국의 CBA 리그, 그리고 이제는 많이 변화한 일본의 B리그, 중국 CBA 리그는 특히 몸싸움이 극대화된 리그라 CBA 리그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크게 몸싸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KBL도 앞으로 국제대회 경쟁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라핑, 의학세, 부학세, 매학세 다 사라졌습니다.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환상적인 목걷기 기술, 한 시즌 만에 완전히 사라진 건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이나 박스아웃 과정에서 파울을 유도하는 헐리웃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소프트콜로 막 악악거리면서 과도한 액션을 취하기 일쑤였는데 심판들은 거기에 속아 툭 하면 자유투 주고 후속 대처로 플라핑한 선수들에게 벌금을 물었었죠. 특정 선수들은 파울 비슷한 것만 나와도 심판에게 콜 불어달라고 강하게 어필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몸싸움으로 정정당당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작년까지 잦은 소프트콜로 경기 흐름이 너무 자주 끊겨서 보는 팬들도 채널이 돌아가거나 야유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잡빙, 일명 자유투 삥 뜯기도 완전히 사라졌죠. 팀별 야투율이 떨어지고 자유투 개수도 현저히 줄어들면서 저득점 경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에 갖다 대도 부러져서 자유투만 주구장창 쏘고 고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심판진이 개입하지 않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판정 시비로 감독과 심판 혹은 선수와 심판 간의 시시비비로 경기가 지연되거나 흐름이 끊기는 것도 다 사라졌죠. 개인적으로는 타임아웃 때마다 감독이 심판한테 고래고래 고함치고 화내는 장면을 이제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워풀한 하드콜을 보는 사람들이 일단 재밌다는 겁니다. 유럽 축구 중에도 가장 인기 많은 프리미어 리그가 피지컬하고 거친 경기로 유명하죠.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격한 몸싸움과 경쟁은 보는 사람들로 인해 도파민을 터지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1, 2번 가드들에게 드리블링, 키핑 능력이 약간 의심스러운 선수들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을 보니 8초 안에 상대 코트로 넘어가기도 힘든 선수들이 몇 보입니다.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선수들도 바뀐 룰에 빨리 적응하고 피지컬과 체력에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하드콜의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막 도입한 KBL 하드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판들이 바뀐 하드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제 슈팅 동작이나 인사이드 돌파 모션에서 피지컬한 충돌 혹은 핸드 체킹, 파울이 제대로 불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통을 비합리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차징 파울 혹은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혹은 잡는 그런 블로킹 파울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KBL 협회 경기규칙에도 나와 있는 실린더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농구의 본질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그냥 개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몸싸움은 심한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실린더, 핸드 체킹에 대해서는 칼같이 물어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대회 경쟁력을 위해 하드콜로 변경됐다고 했지만 자칫 우리만의 룰로 변질돼서 국제대회 성격과는 무관하게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드콜은 선수들을 보호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잦은 부상에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개막전에만
6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콜에 적응했던 선수들에게 갑자기 하드콜을 불면 부상당할 수 있죠. 안 그래도 빡빡한 일정에 이런 거친 수비를 소화하다 보면 시즌 중후반부터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이솔레이션, 투맨 게임, 헤지테이션, 그런 개인 기술과 테크닉이 화려한 선수들에게 핸드 체킹이 무력화될 수 있고, 반대로 수비 전문 선수나 3&D 그런 자원들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코어러 유형의 에이스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즌 전부터 협회에서 하드콜에 대한 고지를 했고, 컵 대회까지 충분히 바뀐 기조를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부상 안 당하도록 잘 준비해야 하고, 웨이트를 필수로 해야 하는 건 이제 프로 선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지컬적인 부분도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이자 또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개최한 미디어데이에서 10개의 구단 감독들의 하드콜에 대한 견해를 밝혔었는데, 공통점은 일관성 있는 콜이었죠. 개막 이후 인터뷰에서는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을까요? 우선 컵대회 때 허운 선수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 국가대표 많이 나가보기도 했지만 터프한 기준점이 너무 다르다. 돌파를 할 때 옆에서 때리고 해도 불지 않는다. 오늘 같은 경기는 플레이할 수 없을 정도의 하드콜이었다. 농구인지 UFC인지 모르겠다. 부상 위험도가 너무 크다고 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김효범 감독은 최근 골 밑에서 씨름만 하는 농구를 팬들이 과연 좋아할까? 라는 발언을 했고, 코피코번의 골밑 몸싸움 휘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그런 인터뷰였죠. 결국 김효범 감독은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제재금 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드콜 기조를 유지해야 하니 불만 갖지 말고 적응하라는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예전에는 몸싸움 상황에서 공격수가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코피코번처럼 피지컬이 좋고 몸싸움에 밀리지 않는 센터가 유리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몸이 좋은 선수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강한 수비를 하고 몸 관리가 굉장히 잘 된 선수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울을 일부러 끌어내 경기 흐름을 끊는 행위를 앞으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KBL의 기조가 오히려 피지컬을 앞세운 선수들의 플레이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번 같은 선수는 팔, 손 같은 데 맞아도 크게 타격감 없이 보이는 것도 사실 문제인 거죠. 세트 오피스 상황에서 피지컬로 승부를 보던 선수들이 굉장히 고전하는 모양새고, 스피드나 기술이 부족하면 골밑에서 피지컬로 승부 보기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빵 농구가 어려워졌고, 반대로 파울이 잘 불리지 않는 콜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선수들이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강력한 질식 수비로 경기를 펼치는 가스공사, 고양소노, 서울SK,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고, 반면 올 시즌 최고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는 DB의 오누아쿠와 모비스의 션롱 같은 선수가 부진을 거듭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탄탄한 피지컬로 강하게 수비를 즐겨하는 오재현, 문성곤, 문정현 같은 선수들, 혹은 완전 빠른 스피드나 드리블 스킬로 수비 한둘 정도는 가볍게 제칠 수 있는 김선영, 이정현 선수 같은 선수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 무대에서 국대 성인 무대까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선수라 정확한 잣대로 잴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 문정현 선수는 지난 시즌엔 반칙이 아닌 상황에서도 휘슬이 불리는 느낌이었다. 수비를 타이트하게 할 수 없었다. 국제대회 나가면 몸싸움이 정말 치열한데 유독 한국만 몸싸움에 간대하지 않았다. 올 시즌부터는 아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철저히 한 이유고 올 시즌이 지난 시즌보다 더 재밌을 것이라고 본다 라고 말하기도 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리그는 어떨까요? 앞서 소개했던 중국 CBA 리그는 몸싸움이 굉장히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장대같이 큰 선수들이 넘쳐나는 리그여서 하드콜로 불리지 않는다면 인사이드에서 정말 끊임없이 자유투를 얻어내는 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콜은 유럽 농구에도 해당되는데요. 스페인 ACB 리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지컬한 농구를 하고 질식 수비 위주의 저득점 경기를 펼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NBA는 어떨까요? NBA는 예전부터 굉장히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공격을 우선으로 했던 리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수에게 유리한 콜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드콜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죠. 때문에 파울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바스켓 카운트도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한국 프로농구 KBL이 올 시즌 전까지 그런 NBA를 많이 표방했던 건데 소프트콜이 너무 극대화된 게 아닌가 싶고 플라핑이 난무한 리그로 잘못 변질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콜이든 소프트콜이든 뭐 일관성만 있다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팬들에게 좀 더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드콜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드콜을 이제 막 도입한 시즌이라 시행착오도 있고 콜이 개판이었던 컵 대회에 비해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시즌을 치르면서 선수 보호를 하면서 국제 대회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하드콜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최근 KBL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하드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점차 조정 기간을 통해 오심과 하드콜의 차이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질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다른 의견들 항상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농구의 꿈을 쏜다! 농구원 샷! 슛!